네, 이번 시간에는 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돔이라는 건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의 약자고요. HTML이나 XML 같은 문서의 요소들을 계층적으로 표현해서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등 어떤 조작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모든 HTML의 요소들은 HTML 돔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고 조작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돔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HTML 문서에 있는 어떤 요소를 조작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서 HTML 문서에 추가한다든지 기존의 요소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요소 선택과 변경, 그리고 생성이라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요소를 조작하려면 우선 어떤 요소를 조작할지 요소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HTML 문서에 있는 요소들 중에 내가 원하는 특정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HTML 문서 객체인 도큐멘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제공되는 메소드는 크게 5가지인데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HTML 문서에 이렇게 titl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요소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 이 요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id 값으로 요소를 선택하거나 여기 있는 클래스 값으로 요소를 선택하거나 태그 이름, 이 h2라는 이 요소 자체 선택자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id 값을 사용해서 요소를 선택하려면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 라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인자로는 당연히 id 값이 들어가는데 텍스트로 요소의 id 값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가 잘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title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이 선택한 요소를 가져와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콘솔 로그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의도한 요소가 잘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법은 동일한데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요소를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by id가 아니라요. by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주시고 타이틀 클래스 여기 들어가는 인자의 값은 우리가 선택할 요소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선택은 된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아까 아이디로 선택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HTML에서 id 값은 유일한 값이니까 get element by id라는 메소드를 썼을 때 선택되는 요소는 딱 한 개지만 클래스의 경우에는 중복해서 다수의 요소들이 동일한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아니라 엘리먼츠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가 엘리먼츠라고 되어 있고 반환되는 결과값도 단일 요소가 아니라 배열처럼 리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그 이름으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을 클래스 네임이 아니라 태그 네임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이틀 클래스가 아니라 h2 요소를 잡아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 이 친구 역시 여기가 s가 붙었죠. h2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태그를 사용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배열처럼 반환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올이라는 메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소를 선택할 때 id 값이나 클래스 이름이나 태그 이름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id만 사용하는 친구를 선택할 때는 이 메소드를 썼다가 클래스로 선택하려면 또 다른 메소드를 썼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쿼리 셀렉터와 쿼리 셀렉터 올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동일한 메소드를 사용해서 id나 클래스, 태그 이름으로 모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쿼리 셀렉터로 변경을 해주면요. 지금처럼 h2라는 태그 이름을 그냥 작성하면 태그 이름으로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CSS 선택자를 사용하는 방식대로 샵을 붙이고 id 값을 작성하시면 id를 기준으로 요소가 선택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CSS에서 사용하는 방식대로 점을 붙이고 클래스 이름을 명시하시면 클래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query selector all이라는 메소드는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인자로 지정한 선택자와 일치하는 요소들을 모두 선택하는, 그러니까 다수의 요소들을 배열처럼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를 all을 붙여주시면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모든 요소들을 마치 배열처럼 이렇게 리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특정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선택한 요소의 속성 값이나 스타일 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TML 문서를 좀 수정해 줄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h2는 hello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요. 다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돌아와서 쿼리 셀렉터라는 친구를 사용해서 h2 요소를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모양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헬로라고 출력되는 이 부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의 요소를 나타내고 있고요.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title.innerText라는 걸 사용해서 이 내부의 텍스트를 안녕하세요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title.style.color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를 텍스트를 블루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 텍스트와 스타일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요소들이 이너 텍스트라든지 스타일 같은 친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프로퍼티이고, HTML 모든 요소들이 이 HTML 엘리먼트라는 객체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h2라는 요소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이 h2 요소가 이너 텍스트와 스타일 같은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HTML 엘리먼트 객체를 상속받기 때문에 h2 요소도 이너 텍스트와 스타일 등의 프로퍼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밖에도 HTML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는 더 다양한데요. 구글에서 MDN HTML 엘리먼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런 문서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문서에서 HTML 엘리먼트가 가지는 공통적인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새로운 요소를 생성해서 HTML 문서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새로운 요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create eleme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인자값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하려는 요소의 태그를 문자열로 전달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요소는 동일한 태그 요소를 선택한 것과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더 익숙한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const title은 document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요소를 선택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죠. 그냥 단지 메소드를 create element라는 친구를 써주시면 지금 title이라는 변수는 마치 문서에 있는 h1 태그 요소를 하나 선택한 것과 같아집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친구도 HTML 엘리먼트 객체를 상속받기 때문에 이너 텍스트나 스타일 같은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값이나 스타일 등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title.innerText 새로운 친구예요. title.style.color는 레드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우선 문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우리가 생성한 요소는 보이지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성한 요소를 실제 문서에 추가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서에 실제로 추가를 해 주려면 기존의 문서에 있는 어떤 요소를 가져온 다음에 그 요소에다가 붙여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body라는 친구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body라는 친구를 가져오려면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를 사용하면 될 거고 여기다 body라는 태그 요소의 이름으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ody를 가지고 왔으면 이 body에다가 append child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인자로 우리가 생성한 이 타이틀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 생성한 요소가 문서에 출력이 되고요.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엘리먼트 탭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body라는 친구가 있죠. 이 body라는 친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생성한 h1 태그 요소가 이 내부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HTML 문서 내에 있는 요소를 선택하고 해당 요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문서에 생성해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 처리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